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화가 덜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해보는 상황이나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체념이 아니라 그냥 이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나이 들매의 진짜 선물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늘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 외모가 변하는 것,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것. 하지만 정작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순간에 찾아옵니다. 화가 덜 나는 순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덤덤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 공자는 이것을 지천명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창한 깨달음이나 종교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이런 거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알게 되면 초라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어쩌면 이런 걸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나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을.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게 맞겠네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의견 따르고 시댁 눈치 보며 아이들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가 너는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저는 늘 너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했어요. 정말로 뭐가 먹고 싶은지 몰랐던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겠죠. 내 의견을 말하면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세요. 나이 들수록 자기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말씀이었겠지만 그게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50년 넘게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한 선택을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친구가 뭐 먹을까? 물으면 이제는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가볼래? 라고 말해보기도 하고요. 남편이 주말에 뭐 할까? 물으면 근처에 괜찮은 커피숍 생겼다는데 거기 가볼까? 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혹시 이기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당신 의견이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어?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착하게 산다는 건 남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존중하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게 진짜 착한 거였어요. 55년 만에 알았습니다. 이제야 나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분은 55년을 살아온 지금 깨달았습니다. 남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나를 지우고 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5의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자립했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의 귀가 순해졌고 이른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문장은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52지 1000명, 50살에 1000명을 안다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자는 50살을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50일까요? 그 나이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씁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데 쉰을 넘기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지천명은 한계를 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안다는 것이 슬픈 일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계를 알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50살의 지혜는 이겁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 보여도, 남들보다 느려도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것. 이걸 아는 순간 삶이 편안해집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50을 넘기고 나서야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평생 커피를 좋아했고 퇴직 후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처음 6개월은 좋았어요. 손님도 제법 오고 단골도 생기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계산해보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고민 끝에 카페를 정리했어요. 퇴직금의 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준비도 안 하고 시작했냐, 나이 들어서 무모한 짓을 했다며. 솔직히 저도 자책했어요. 역시 난 안 되는구나. 몇 달은 정말 우울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하고 아내 눈치도 보이고. 그러다 어느 날 옛날 직장 후배가 연락을 했어요. 시니어 창업 자료 조사를 하는데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처음엔 안 그래도 카페 문 닫아서 속상한데 생각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제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며 실패한 경험담을,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봤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요. 형님 경험이 정말 값진 자료라며 너무 고미워하더군요. 그 후로 몇몇 사람들한테 자문을 해줬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카페를 시작하려는 사람들,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를 나눠줬는데 다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실패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지금은 당당합니다. 내가 겪은 실패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 말하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해졌네요. 60이 넘어 깨달았습니다. 성공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요. 공자는 60살을 이순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지는 나이. 귀가 어떻게 순해진다는 걸까요? 젊을 때 우리의 귀는 선택적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걸러냅니다. 칭찬은 크게 들리고 비판은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성공 이야기는 부럽고 실패 이야기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60쯤 되면 귀가 달라집니다.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칭찬도 그냥 칭찬이고 비판도 그냥 의견입니다. 성공도 한때고 실패도 한때라는 걸 압니다. 이순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좋은 말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고 나쁜 말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 모든 경험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성공만 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실패도 부족함도 다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공자가 말한 인생의 단계를 보면 50살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70이 되면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면 종종 법도를 넘습니다. 충동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과 옳은 것이 점점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지혜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제는 압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하고 어떤 싸움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압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의 지혜입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얻은 통찰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삶이 시작됐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천명과 이순, 그리고 종심소욕 불유구.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는 것, 기회를 놓치는 것, 쇠퇴하는 것. 하지만 공자가 보여준 인생의 여정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지혜로워지며 나다워집니다.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나로 살아도 괜찮은 나이.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지혜가 되고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공자는 50살을 지천명의 나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비단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40에 천명을 알고 어떤 사람은 60에 압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실수하고 배우고 넘어지고 일어서며 조금씩 쌓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간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지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나로 충분하구나.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런 날이 바로 당신의 지천명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 말 끝에 조금만 더 말을 이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나는 나로 충분하다. 나이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그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 지천명은 체념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따스히 보듬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